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은 주광섭입니다. 제21대 4.15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축소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피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느 후보가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서귀포시를 대표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명의 서귀포시 후보자가 참여했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연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화면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주 전체 현안과 서귀포시 현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토론 방식은 주도권 토론으로 각 주제마다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권을 가진 후보는 주제별로 주어진 시간 내에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는 토론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하겠지만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근거 없는 주장 또는 비방을 할 경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발언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첨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먼저 인사말 하시죠. 발언 시간 30초입니다. 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강경필입니다. 오늘 4.3 72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께 추모의 마음을 표시하고 우리 유족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인 제주 4.3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4.3 영령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가 2개월 남았습니다. 법안 심의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강경필 후보님께 미래통합당 대표를 설득하고 저는 이해찬 대표를 설득해서 20대 국회 내에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2분 동안 발표하시면 되는데요. 발표 후에 주도권을 쥔 상대 후보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추첨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죠. 자, 강경필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핵심 공약 2분에 걸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재 행안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을 설득하고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택배비, 물류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 3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의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으로 전환시켜서 서귀포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현재 올해 예산 356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고 동시에 이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농지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서귀포 특화형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해양 레저, 선박 수리 등의 과를 설치하고 졸업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위성군 후보 5분간 주도권을 갖고 강 후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때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줄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여전히 법률적 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동지역의 해녀분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해상운송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농업인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에는 제주도가 분명히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직불금은 지금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수산직불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산직불제에 관한 직불제법에 따르면 수산직불제의 도서지역으로 선정돼 있고 그 도서지역을 제주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상운송비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에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과제이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을 그렇게 만들었다 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법률을 개정해서 네. 그거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우선 법이 선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법률 때문입니까? 법률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근거이긴 하지만 법률 때문만은 아니죠. 정부가 중요한 왜 근거인 건 반대한다고 맞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근거인 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후보자께서 법률을 말씀하기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반대했던 논리가 어떤 논리였습니까? 그 논리를 어떻게 깰 건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예.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WTO 근거 규정 등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에 앞서서 법률이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법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을 하시는 전문가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도 결국은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디와 형평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하세요 쭉. 산간 오지와 예. 섬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중복 지원이라고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반대 논리가 중복 지원을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랑 중복 지원이냐? 그 당시에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주어지는 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줄 수 없다. 이것의 논리였어요. 세 번째, WTO 협정 위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WTO 협정 위배 사항을 거기서 검토를 했을까요? 자 그거에 앞서서 아니 제가 지금 제주도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답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산간 오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내의 해상 운송비 중에 제주도에서 지출하는 농산물 해상 운송비가 몇 프로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주도가 차지하는 게 한 9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산간 오지야.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간 오지도 있는데 그러면 섬에만 지원해주면 아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주도가 하는데 단순한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섬입니까? 계세요 지금. 제주도가 단순한 섬입니까? 제주도는 해상 운송을 통하지 않고는 농산물이 소비처로 갈 수가 없는 특별한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설득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설득해서는 비교할 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설득해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고요. 지난 예, 10년 동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WTO 협정이 위반 소지가 어떤 부분이 소지인지 아시냐고요. 보조금적 성격 때문에 그러겠죠. 보조금적 성격, 어떤 보조금적 성격이요? 그러니까 보조금적 성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위성건 후보는 발표를 위해 자리를 이동해 주시죠. 위성건 후보 준비되셨죠? 예, 공약 설명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늘 시민 곁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 위성건의 공약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주 4.3 완전한 진상규명인 명예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대학대를 서귀포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주대학대, 그리고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그리고 종다양성연구소를 융합하여 서귀포를 바이오 생학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직불제 확대 및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더욱 확대하고요. 해상운송비 지원은 가산형 직불제도로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농업과 관련되어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통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품종 다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밭농업과 관련되어서는 마늘, 무, 감자 등 밭작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산업입니다. 해녀 및 어업인에 대한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촌이들 300사업을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항, 모술포항 확대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귀포를 청년 창업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마련을 위해서 공공공유 오피스를 건립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한해종 국제문화예술 클러스터 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보증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명품 서귀포시, 새로운 서귀포시, 비전 있는 서귀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위성건 후보 공약에 대한 강경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강경필 후보 시작하시죠. 네. 제2공항은 무슨 이유로 주요 공약에서 빠졌습니까? 아니 제가 공약을 발표해서 제 주의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걸 빠진 이유를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2공약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를 지금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되어진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부 뺐습니다. 일부러 뺐다. 예. 자, 4.3 특별법 개정안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4.3 7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게 남 탓하고 남이 탓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영념님들과 유족들께 의원님, 실질적으로 후보님,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논의하고 짧게 토론하는 해주시죠. 그런 자리면 좋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예. 남 탓한 거는 우리 위 후보가 먼저 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요. 아니 4.3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그 동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예, 총리는 저에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총리 답변이 아니라 예.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
실무적인 의견이 어떤 거였냐는 말씀이죠. 정부 측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 처리는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라는 곳이 정당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정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죠. 아니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야의 법안에는 여야의 비용 합의-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그 비용 질문하고 추계서를 있습니다. 내거나 법안을 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되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요 법안 내 부수적인 예산이 저희가 추정컨대 그리고 행안부가 추정컨대 한 1조 8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예산 배정에 대해서 기재부, 행안부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우리 위 후보께서는 그 사람들 정부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의 입장이 있고요. 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정부는 그것을 집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정부 의견도 중요하죠.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설득 노력을 하셨냐고요. 정부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앞서 말했듯이 총리께 질의를 했고 5분 발언을 했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우리 70년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행안위 간사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이 안에 대해서 통화했죠. 상대방 국회의원들은 안 만났습니까? 상대방 국회의원들께요 4.3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4.3 특별법 관련 4.3 70주년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 정도였구만요. 저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대 제가 질문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법안을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대 약대 관련해서 예. 제주대학교하고 그 제주대학교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총장을 2번 뵙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제안을 2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측에서 예. 좋다고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은 안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 당의 좋습니다. 선대위원장인 좋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그게 제주대 약대가 생긴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런 공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약대는 재작년에 추진했고 예,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신입생이 입학했죠. 예, 그 두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성군 후보는 원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두 후보의 핵심 공약 내용 중에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4.3 특별법 개정,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제주대병원 2부속병원이라든지 서귀포시의 약대 관련 문제 등이 주요 공약이었고 함께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인 제주 전체 현안에 대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제주 관광 등 경제 활성화 문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후보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제주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와 그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주제로 한정하지는 않겠지만 제주 전체 현안 이외의 발언이 나올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들에게는 각각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인 만큼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시되 상대 후보에게는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강경필 후보께서는 그 공과 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주특별자치도 사실상 그 제주도에 어떤 외교, 국방 등의 사법 등 어떤 중앙 정부가 반드시 맡아야 될 부분 외에는 제주도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취지대로 제주도가 활성화되고 그런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있고 그런 형식적인 자치권은 지금 행사하고 있지만은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한 번영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거기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두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제주도민들,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 내지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2개가 없어졌나요? 기초자치단체. 예, 기초자치단체가. 2개가 아니네요. 북제주군, 남제주군까지 하면 4개겠네요. 예, 4개죠. 네. 예.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 재정 자립도가 국비를 오고 있는데요. 네. 국비가 어떤 형태로 오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비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겠지요. 예. 뭐 교부금도 있을 거고, 뭐 국가 공모 사업도 있을 거고, 뭐 그밖에 여러 형태로. 교부금은 얼마나 온다고 보십니까? 교부금 전체 교부금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요. 제주 계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9.24%에 3%로 고정률이 되어 있어서 지난 14년 동안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 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제가 후보자에게 이렇게 묻고 후보자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셔야죠. 제가 당선되면은 예.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도 3%로 고정되어진 3% 고정률을 저는 3% 이상으로 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셨는데 네. 행정시장 직선제가 왜 주장하신 거죠?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론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도 보면은 의회를 먼저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전국의 기초의회를 없애자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지금까지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아니 다시 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고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주도권 시장이니까 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얘기를 듣고요. 제 예. 얘기를 할게요. 예. 예.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중앙당 공약을 살펴봤더니 네,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중앙당 공약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당의 공약과 후보자의 공약이 다르죠?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중앙당 공약만 계속 따라갑니까? 아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중앙당의 도움을 받고 후보가 뛰고 있는데 후보를 지지해주지 않고 중앙당은 딴소리가 하면 그 당의 후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예. 중앙당 공약에 모든 것을 맞춥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은 그 제주도에 잠깐만요. 대한 강 후보께서는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제주도의 중앙당의 현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당이요. 네. 예, 제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아니 강 후보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강 후-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해서 예.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앙당은 전체로- 관심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전 관심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확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5분의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최소 30초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시죠. 아까 해상 운송비에 대해서 산간 오지하고 제주도의 그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산간 오지 해상 운송비의 92%를 지출하는 제주도를 산간 오지하고 왜 비교를 하시죠?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 들었어요. 예.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기재부가 말씀하세요. 기재부가 비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예. 기재부가 비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야죠. 그 설득이 안 되어서 그걸 산간오지와 도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찾은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년 이상 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설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설득 방안을 찾아서 제가 2020년도 예산에 도서 지역 물류비 경감 방안 실증 연구 예산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도서 개발 촉진법하고 그 도서 개발 촉진법을 전제로 한 농업인이 살 삶 향상법에 제주도는 해상 운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게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서 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섬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 섬을 자, 얘기하는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개발 촉진법에서는 그 섬에 제주도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법에서는 이 도서개발 촉진법을 인용하는 법안이 있고요. 인용되지 않는 법안은 섬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께서 법률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한번 나중에 토론해 봅시다. 예, 예. 근데 그건 제 생각이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주 서귀포 지역에 대학이 탐라 대학이 이전한 게 언제입니까? 한 6, 7년 됐죠. 6, 7년. 6, 7년, 10년, 6, 자, 7년. 그동안 10년, 예. 그동안 서귀포 지역에 그 대학이 없다. 예. 이런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이런 게 많았을 텐데 지금 제주도의 약대는 이미 신입생을 모집해서 1학년 학생들이 여기 캠퍼스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대학 건물이 없어요. 아니 대학 건물이야 거기다 짓든지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하겠죠. 대학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니, 그걸 대학에서 지을 거면 자, 서귀포에 짓자라고 제가 제안하는 거죠. 질문할게요. 예. 제가 질문할게요. 예. 약대 건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제주시 캠퍼스에서 다니겠다는 걸 전제로 입학을 했겠죠. 그렇죠? 신입생들은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전제는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강 후보께서는 그럼 서귀포에 약대를 유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약대를 유치하면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약대를 공동으로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 유치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유치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되냐 안 되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런 공약을 덜렁 발표하면 되겠어요? 그 강경필 후보께서 제2부속대학을 부속병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측과 논의해 봤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건 그러고 저는 2번이나 총장을 뵙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공식적 방문이 2번이었고 나머지 시간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전달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국회의원이니까 만나기가 쉬웠겠죠. 자, 4.3 특별법 저보고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그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다 해보셨어요? 봅니다. 저에게 그렇게 뭐 했냐라고 질타하고 왜 안 했냐라고 질타하는 것보다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5월에 처리합시다. 이걸 이끌어내면 선거운동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그건 안 하시고. 그거는 위 후보께서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들끼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엉뚱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당 네, 대표니까. 잘 들었습니다. 5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끝마쳤는데 혹시 두 후보자 모두에게 추가 발언할 시간을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1분에 한해서 함께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강경필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황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건 맞지만은 자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 후보 보고 당대표를 만나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 의원께서는 지난 2년간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박하면 가서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4.3 특별법 개정이 오늘 72주기인 날인데 유족들과 영령들께 별 낯이 없어요. 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니 그동안 못 남편만 해왔는데. 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4.3 특별법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 대표가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의미가 한다면 없고요. 지금 이 지금이라도 자리는 그 법안을 내고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데 오늘도 심재철 네, 잘 대표께서 들었습니다. 자, 위성군 후보도 하시지 못한 말씀 있을 것 같은데 1분 동안 함께 추가 발언해 주시죠. 강경필 후보께 제안을 좀 다시 드리는데요. 강경필 후보께서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시고 저도 저희 당 대표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5월 국회 전에 5월 국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 제안을 제가 들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당선이 돼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위 후보께서는 지난 2년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와서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4월 국회라도 열어서 해달라는 게 맞습니다. 절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유족들을 그렇게 감사합니다. 절박하게 만드셨습니까? 자, 제주 최대 현안을 다룬 주제인 만큼 두 후보의 토론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래 휴양 단지와 헬스케어 타운 해법, 의료와 교육 문제, 감기를 비롯한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서귀포시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두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서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와 해법, 그리고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이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언급한 주제로만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제 이외의 질의응답을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을 하겠고요. 후보들에게는 각각 5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 시간 내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시면 됩니다. 역시 상대 후보가 답변할수록 최소 30초라는 시간 보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에게 먼저 발언 기회 드립니다. 5분입니다. 자, 위 후보님 제2공항 네. 입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혹 해소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와 주민, 이해관계자의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타당성 검토의 반대 대책위와 국토부의 토론에 자, 알았습니다. 당정청 입장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만하시죠. 예. 자, 그건 뭐 맨날 하던 얘기니까요. 제가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하고 찬반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공항 관련 예산 356억 원 배정됐죠. 네. 우리 위 후보께서 예결 의원으로서 그 예산 배정에 대해서 찬성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356억이 반영되어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을 유지시켰고요. 공군 탐색 구조부대 네. 예산이 있었는데 네. 그 예산은 제가 강력히 국방위를 설득을 그건 시켜서 좋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공군 관련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이 돼야 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 간에 찬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항공정책 심의원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이행이 되는 대로 예산은 집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공항 건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항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이 그리고 주민의- 그러한 자. 갈등을 관리하는 자.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요. 주민의 갈등 해소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만일에 반대 의견이 많다. 그러면은 계획을 백지화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의견이 만들어진다라면 그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의견이 만들어진 걸 전달하는 거 말고 예, 그런 우리 위 후보의 그런 가정을 가지고 아니 가정이 얘기할 수 아니죠. 없습니다. 가정이 아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강경필 후보는 그러면 지금 찬반 의견이 나오는 이유와 그리고 자, 이 갈등을 어떻게 자, 관리하실 이따 건지.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의견이 중요한데 본인이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죠. 그렇게 저의 명확한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찬반에 대한 의사입니까? 공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 그거는- 현재 도민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그거는- 원희룡 도지사도 도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 갈등 해소 노력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고 그 의견을 있는 게 명확한 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 후보의 의견이 아니라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저의 의견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위 후보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럼 제주 제2공항이 지금 무산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가정이 아니라 그런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위 후보께서는 네.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나중에 적절하다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서 나중에 답을 안 그럼 하는 가정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 네. 치더라도 어쨌거나 제2공항이 만일에 백지화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는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귀포 지역의 경제 지금 침체된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올해 말까지 어떻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합의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위 후보가 노력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예. 현재 감사합니다. 자, 강일포 주도권 후를 끝마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는 서귀포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서귀포시의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는 음식업 아니면 숙박업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동홍동 헬스케어 타운 단지 내에
제주대 의대를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서귀포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싶습니다. 그곳에 종다양성 연구소, 국가관리 지원센터, 관련 시설들을 결합해서 제약회사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거기에 인력들을 공급할 대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헬스케어 타운이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 이익이 중국에 다 가져가는 문제를 밝혔습니다. 이곳이 우리 서귀포를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입장을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혹시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헬스케어 타운의 경우에 투자 유치,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유치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글쎄요, 그거는 투자할 사람을 누군가 주로 그게 JDC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JDC가 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와 JDC가 주도가 돼서 어떤 투자 유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관에 안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투자 유치가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무래도 그게 원래 영리병원을 뭐 설립한다는 이유로 건물 같은 거를 짓고 그 도시 설계를 했던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한다면 의료 휴양 단지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 연수막에 의료 휴양 단지를 하시겠다고 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휴양 단지를? 그런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은 없는 구상 거네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 그렇지는 아닙니까? 않죠. 시민들에게 이 공약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 여기 TV에서 지금 그 지난번 영리병원 설치가 무산된 이후로 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떠나고 심지어는 송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투자 유치가 구체화되겠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해내겠습니다. 우리 위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동홍동 헬스케어 타운에 대해서 어떤 관심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반구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무슨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대학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제주시 캠퍼스에 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어떻게 서귀포에 갖고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제주대 약대는 원래 신입생을 뽑아서 약대입니까? 의대입니까? 아까 의대라고 말씀드려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약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 발언에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제가 언제 의과대학 방금 전에 말실수를 좀 한 거 가지고 말실수입니까?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제주대 약대를 동홍동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하자고 모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예. 나는 약대가 아니라 의대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혼동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약대로 제가 주도권 발언 시간이니까 제가 네.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 네네. 얘기를 할게요. 말씀하세요. 예. 강경필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도 안 계시면서 4년 동안 뭐 했냐라고만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말이 안 되면 4년 동안 뭐 했냐? 말이 안 되면 4년 동안 뭐 했냐?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국가자원 생약센터를 제가 유치했고요.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대약대를 포함시켜서 서귀포를 제약 바이오의 메카, 생약 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어서 서귀포를 바꾸자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타운 활성화 문제, 그다음 제주대 약대 유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계속 공통적인 공방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발언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위성군 후보 먼저 1분 동안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 잘 지키고요. 시작하시죠. 공약은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 구상을 담아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경필 후보가 얘기한 의료 휴양단지에 대한 것은 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였지만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 토론회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경필 후보에게 질문도 있습니다. 탐라대학교 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한예종의 국제문화예술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문화예술 클러스터 단지가 무슨 뜻인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 후보도 너무 선거철이 되니까 뭐 약학대학, 한예종 클러스터 단지 이 비현실적인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경필 후보도 1분 동안 추가 발언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그리고 동홍동 헬스케어 타운의 경우에는 위성군 후보가 오래전부터 동홍동 도의원 하던 시절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표명과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표현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거기에 뭐 제주대학 약학대학을 일방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나. 그리고 탐라대학 부지도 그게 공동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거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새로운 공약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좀 현실적인 공약을 좀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라는 공간은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두 분의 추가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귀포시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날입니다. 4.3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법원이 4.3 생존 수용인들에게 형사 보상을 결정하는 등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후보가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그 가운데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의 주도권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강경필 후보께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4.3 72주기인 오늘의 4.3 특별법 개정을 우리가 합의한다라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우리 합의 가지고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어져서 당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 차원의 정책 결정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4월에 아니면 5월에 법안을 처리해볼 요량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법안 제출된 지 2년 동안 거의 아무런 노력도 안 하다가 선거운동하고 있는 후보한테 당대표 설득하라고 하면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그 일을 성사시키면 더 좋은 일을 한 것 같고요. 후보자라면 당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만저만해서 제주가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심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4.3의 완전한 해결,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주 지역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주공학 1호 공약이면 굳이 21대 갈 필요 없이 20대 처리 가능하면 아니, 지금 그걸 땡겨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왜 20대 얘기를 하세요? 21대 공약입니다. 21대에 아니, 그만큼 21대 공약 맞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잖아요. 21대 공약 맞죠? 그러면 우리 위 후보께서는 절박하지 않아서 2년 내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후보 보고 얘기하다 안 되면 늘 비난하는 그런 아니 방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저보고 황교안 대표께 전화하실 수 없어요? 왜 할 수 있죠? 예. 전화해 보셨어요? 얼마든지 전화할 수 한번 있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쟁을 아니, 자, 멈추고 자. 강경필 후보도 전화해 보시고 저는 저도 정쟁하는 전화해서 거 아닙니다. 예. 정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령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죄송스러운 표현만 말씀드렸고 하면 다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면 저는 해결이 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구상일 후보께서는 네. 4.3 공약을 본인이 했다고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던데 네. 강경필 후보도 당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혹시? 무슨 당에 연락을 해요? 제1 공약을 만드실 때 아니 서로 의논을 했죠. 의논을 했는데 당 공약에 보면 21대 공약에 배보상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핵심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글쎄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봐야겠죠. 제가 세부적인 게 아니라 아니 미처 오픈되어진 걸 가지고 시간이- 발표되어진 가지고 유권자는 판단하는데 자. 이건 유권자를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위 후보님 현혹은 무슨 현혹입니까? 오히려 말로는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담았겠죠. 안 담겨 있으면 제가 담겠습니다. 위 후보야말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당 거죠. 대표를 설득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정책에 그 공약을 담습니까? 아니 지금 당 대표 만날 틈이 어디 있어요? 황교안 대표도 선거 운동 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그래서 전화해서 대표님 아니, 이거 해봅시다. 현역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거 아니야? 현역 의원으로서 좀 역할을 좀 잘 하세요. 후보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국회의원 되면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72년, 80년에 가까운 삶을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온 우리 유족들에게 그 한을 풀어야 되겠다.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라도 나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족들께서는 당장 4월 국회에 처리하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도 유족회장께서 현역 조속히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에 정치인의 답변이 현역 그래서는 안 의원이 된다고 처리하세요.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 처리하세요. 먼저 처리해 보시고 안 되면 제가 21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공감대는 전 형성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승근 후보의 주도권 발언 시간 여기까지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시간 역시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위성군 후보께서는 지난번 미래통합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반대 세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면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4.3을 본인의 득표,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미래통합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죠. 4.3 특별법 개정에 열심이고 그 진상 규명을 열심히 하는 세력이 응원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폄훼하고 그것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런 누가 세력들에게는 시비를 당연히 했어요? 회초리를 드는 게 누가 당연한 시비를 거죠. 했어요? 그 소위원회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네, 소위원회 속기록 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반대를 하던가요?
그거는 법안 축조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법안 축조 심의를 할 때 법사위에 전문위원 하시지 했죠. 않았었어요? 했죠. 법안 축조 심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1조부터 전부 그 개정안이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때문에 다 하는 얘기 하지 1조부터 마세요. 논의를 자, 제가 해들어가고 질문하고 그것에 있습니다.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듣고 제가 질문하고 의견을 있습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 법안 축조 심의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 무슨 근거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다고 얘기하면서 표를 몰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한 그 발언 이후에 미래통합당에서 4.3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4.3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4.3 특별법이 발의되어질 때 제정될 때. 추미애 대표도 발의했고요. 현경대 의원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여야, 보수, 진보 의원들이 합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계세요. 개정안을 보세요. 하시겠다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법안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거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그건 없는 거잖아요. 미래통합당이 하는 거를 후보가 어떻게 알겠어요. 법안을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자, 들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아니, 나는 가만히 책임이 없다 계세요. 이렇게 그 얘기하면 안 후보보다도 되죠. 예. 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현역 의원이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질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했고요.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정당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위 후보께서는 4년 전에 공약한 것부터 정리해서 다음 토론회 때 어떻게 이행했고 어떻게 이행 못했는지 그거부터 유권자들 앞에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자, 서귀포 의료원 어떻습니까? 서귀포 주민들이 자주 찾습니까? 아니면 큰 병이 있을 때 가기를 꺼려합니까? 가기를 꺼려하죠. 서귀포 의료원 여건 열악합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과 중에 몇 개 과가 서귀포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자,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서귀포 주민들의 서귀포 자, 잠시만요. 지금 이 주제가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이 주제가 4.3에 관한 4.3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4.3 피해자, 4.3 유족들도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4.3 피해자, 4.3 유족들도 근거리에 종합병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귀포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위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그리고 도의원 10년 하는 동안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귀포 의료원이 새롭게 신축되는 당시의 도의원이었고요. 제대로 신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CT 그리고 MRI가 실제 MRI인 경우는 1.5 채널로 하겠다는 것을 자,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3 채널로 자, 옮겨냈습니다. 좋습니다. 뭐 했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들었어요. 답 좀 하게. 그 예. 신축하고 장비를 확충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예, 시간이 다 의료 됐습니다. 인력 개선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강일프의 주도권 토론이 시간이 다 됐는데 4.3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마무리할 시간 다시 1분씩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필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1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추가 발언이요? 예, 시작하시죠. 위성곤 후보는 지난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동안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후보 신분인 저에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발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 잘못했다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너무나도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노력을 게을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성권 후보도 다시 1분간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강경필 후보께서는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이번 주간 4.3 주간에 참배를 하셨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예, 저도 못 받았는데요.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신 적 계십니까? 있습니다. 언제 참석해 보셨어요? 4.3 공식 추념식에는 그게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 생활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생활도 한 10년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 2016년에는 5년 했죠. 2016년은 후보였고 5년 했죠. 2020년에 후보인데 추념식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2016년에는 후보가 못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자였잖아요. 후보였는데요. 네. 그때 경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참석할 계제가 없었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후보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내 만 18세 유권자가 7,4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서귀포 시민은 약 4분의 1 수준인 1,700여 명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이들을 위한 선거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사실 공약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 두 후보자 모두 제주도 또는 서귀포 지역 만 18세 신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공약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향후에 어떤 공약 사항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시간 1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8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청소년들,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못함으로써 사실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만 만들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련되어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법률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발언할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 네. 1분입니다. 네, 제가 제시한 공약 중에 서귀포 특화형 전문대학은 우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학비도 쌀 것이고 만일에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서귀포 주로 관광업계에 즉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어떤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마련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에서 토론한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후보 한 분당 30초씩입니다. 자,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짤막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시고 투표하여 주십시오. 말만 앞세우는 후보, 아무런 실적도 없는 후보보다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후보, 일할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저 강경필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에게도 30초 드립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더 큰 서귀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년 동안 성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배웠습니다. 지혜를 배웠습니다. 서귀포에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귀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 여기까지고요. 위성건, 강경필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민과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부되는 후보자 선거 공보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거소 투표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투표할 때 선거인들을 위한 발열 체크하고 이상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유권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같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